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었던 캄보디아와 태국의 분쟁,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역사의 이야기를 마주해 보려고 합니다. 캄보디아와 태국의 휴전 소식은 양국의 해묵은 갈등 정도로 치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이면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이것은 단순한 영토 다툼이 아닙니다. 크메르 문명의 유산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밀함과 위대한 설계의 서사시이지만 그 현대적 운명은 어이없는 인간의 실수와 덧없는 충성심에 의해 좌우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분쟁의 화약고가 된 프레아 비히어 사원에서부터 세계적인 불가사의 앙코르와트까지 익숙한 유적지 뒤편에 숨겨진 충격적이고도 경이로운 5가지 진실을 함께 파헤쳐볼까 합니다. 작은 지도상의 오류가 어떻게 현대의 비극을 낳았는지, 그리고 돌에 새겨진 고대의 비밀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시죠. 캄보디아와 태국의 끈질긴 국경 분쟁. 그 시작은 놀랍게도 118년 전, 당시 캄보디아를 지배하던 프랑스가 저지른 작은 측량 실수 하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1904년, 프랑스는 태국, 당시의 시아멍국과 국경조약을 맺으며 11세기경 세워진 고대 사원, 프레아 비히어를 태국 영토로 명시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비극의 씨앗은 3년 뒤인 1907년에 뿌려집니다. 프랑스가 국경지도를 제작하면서 측량 실수로 프레아 비히어 사원을 캄보디아 영토로 잘못 표기한 것입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태국이 이 치명적인 오류를 수십 년간 인지하지 못하고 지도를 승인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훗날 국제사법재판소까지 가게 되었고 1962년 재판소는 지도상 오류 자체보다 오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태국의 책임을 물어 캄보디아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국 지도 위에 그어진 잘못된 선 하나가 100년이 넘는 분쟁과 수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역사의 나비효과가 된 셈입니다. 작은 실수가 역사를 얼마나 무섭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 간의 분쟁은 지도자들의 개인적인 관계에 의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캄보디아의 훈센 가문과 태국의 친나왓 가문은 오랜 시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2025년 당시 태국 총리였던 패통탄 친나왓이 훈센을 삼촌이라 부를 정도로 그 친분은 각별했지요. 하지만 이 관계가 그녀의 정치 생명을 끝내는 부메랑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2025년 6월 국경 분쟁 해결을 위해 패통탄 총리는 훈센과 통화를 나눴고 이 대화 내용이 유출되면서 태국 정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출된 통화에서 그녀는 자국의 군 사령관을 겨냥해 분쟁 상대국 지도자에게는 결코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었습니다. 바로 그를 우리와 반대편 사람이라고 칭한 것입니다. 이 발언은 즉각 거센 비난 여론을 불러일으켰고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총리가 분쟁 상대국 지도자에게 자국 군 지휘부를 험담했다는 사실에 태국 국민은 분노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태국 헌법재판소가 패통탄 총리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한때 막강했던 친나왓 가문의 정치적 몰락을 재촉했습니다. 국가 분쟁 이면에 숨겨진 리더들의 사적인 관계가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경의 사원 하나를 둘러싼 격렬한 갈등과 지도자 개인의 관계가 국운을 흔드는 이유는 이 유산들이 단순한 돌이 아니라 크메르 문명의 영혼 그 자체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의 정수가 바로 세계인의 경외를 받는 앙코르와트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분쟁의 씨앗이 된 인간의 실수와는 정반대로 앙코르와트 그 자체는 오차를 허용하지 않는 경이로운 정확성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 비밀을 파헤쳐봅니다. 앙코르와트는 아침마다 황홀한 일출을 선사하지만 그 자체는 서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크메르 사원들의 정문은 생명의 시작을 의미하는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 지어졌는데 세계 최대의 종교 건축물인 앙코르와트만이 유일하게 해가 지는 서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해답은 힌두교의 세계관에 있습니다.
힌두교에서 서쪽은 사후세계, 즉 죽음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이를 근거로 고고학자들은 앙코르와트를 건설한 수리아바르만 2세가 이곳을 단순히 신을 모시는 사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대한 무덤 사원으로 계획했다고 추정합니다. 자신의 사후세계를 위해 그리고 스스로를 비슈누 신과 동일시하며 영원한 안식을 꿈꿨던 왕의 염원이 건축 방향 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원의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지는 해를 따라 고대 왕이 설계한 사후세계로의 여정을 시작하는 셈입니다. 앙코르와트는 단순한 종교 건축물이자 무덤을 넘어 하늘의 움직임을 정확히 계산한 거대한 천문대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크메르인들은 건물의 주축을 의도적으로 정동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0.5도 틀어서 설계했습니다. 이는 실수가 아닌 치밀한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이 미세한 각도 덕분에 1년에 단 2번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과 추분의 경이로운 현상이 펼쳐집니다. 이날 서쪽 참배로에서 일출을 바라보면 붉은 태양이 정확히 중앙탑의 가장 높은 꼭대기 위로 떠오르는 장관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원이 정동쪽을 향했다면 태양의 궤적 때문에 이 광경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이미 태양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를 거대한 석조 건축물에 구현해낸 크메르인들의 천문학 지식과 기술력은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앙코르와트가 품은 마지막 놀라움은 그 건축 방식에 있습니다. 이 거대한 사원을 짓는 데 사용된 수백만 개의 사암블럭 사이에는 모르타르와 같은 접착제가 단 한 방울도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천년에 가까운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비밀은 인간의 손이 구현할 수 있는 거의 초월적인 수준의 정밀함에 있습니다. 석공들은 거대한 사암블럭을 마치 부드러운 나무처럼 깎고 다듬어 돌과 돌 사이의 경계가 사라질 때까지 갈아냈습니다. 접착제는 필요 없었습니다. 천년을 내다본 장인의 집념만이 이 거대한 구조물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대 크메르 제국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기하학과 건축 기술을 보유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지도 위에 실수로 그어진 선 하나, 전화기 너머 은밀히 속삭인 한마디. 이 현대의 나약함이 이제 우주와 완벽하게 정렬되고 접착제 한 방울 없이 세워진 위대한 유산의 운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앙코르의 돌들은 영원과 정밀함의 증거로 굳건히 서 있지만 그 유산을 차지하려는 자들의 행동은 덧없음과 오산의 끊임없는 반복을 보여줄 뿐입니다. 진정한 과제는 단지 돌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위에 새겨진 결함 많은 인간의 역사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에 있습니다. 위대한 문화유산이 한 국가의 자부심이자 동시에 이웃 국가와의 갈등의 상징이 될 때 우리는 그 유산을 어떻게 기억하고 보존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역사 속에서 배운 지혜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